이름이 그게 뭐야? 이상한 냄새나. 말도 못하네. 바보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 아이들의 따돌림을 당하던 8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놀림을 받았고 부모님은 가난과 싸웠죠. 하지만 소녀는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300만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소녀를 향한 비웃음은 세계인의 찬사로 바뀌었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제니킴입니다.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낯선 풍경과 소리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가득 찬 공간에서 저는 너무나 작아 보였죠. 처음 학교에 갔던 날이 떠오르는군요.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초등학교. 저는 작은 가방을 메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셨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네 이름이 뭐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들은 발음이 이상하다며 킥킥거렸습니다. 저의 한국 이름이 그들에겐 이상한 소리로 들렸나 봐요. 선생님이 물으셨죠. 혹시 영어 이름은 없니? 그때부터 저는 제니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저는 늘 구석자리에 앉았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다른 아이들 옆자리에 앉았는데 아이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누군가 그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저는 다시 혼자만의 자리로 돌아갔죠. 매일 그렇게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영어로 발표를 할 때면 더 힘들었죠. 더듬거리며 말할 때마다 교실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뭐라는 거야? 영어도 못하면서 왜 여기 왔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는 책상 밑으로 숨고 싶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4학년 때의 일이에요. 미술 시간에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죠. 저는 멋진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그렸어요. 하지만 옆자리 세라가 그림을 보더니 동양인이 어떻게 패션 디자이너가 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죠.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엄마, 나 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지연아, 넌 충분히 특별하고 예쁜 아이야. 내가 누구인지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면 아이들은 저를 지나치며 수군거렸어요. 까만 머리카락, 작은 키. 서툰 영어가 그들에겐 놀림거리였죠.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는 말도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전 늘 혼자였죠. 도서관이 제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책 속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특히 패션 일러스트가 가득한 그림책을 보는 게 좋았죠. 공주님들의 예쁜 드레스, 요정들의 반짝이는 옷. 그 속에서 저는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는 나도 이런 드레스를 만들 거야. 쉬는 시간이면 조그만 스케치북에 그 드레스들을 따라 그리며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6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지연아, 네가 다르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특별함이야.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어린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진짜 마주해야 할 현실.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힘없는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온 후에 아버지는 자동차 딜러로 일하셨는데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도 생활은 빠듯했고 가정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여기 있는 차들 좀 볼게요. 자동차를 사려는 손님이 오시면 아버지는 언제나 완벽한 미소로 맞이하셨죠. 아, 동양인이네. 여기 다른 직원은 없나요?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버지를 피해갔고 다른 직원에게 가서 차를 샀죠. 아버지의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아버지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지연이도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말아요. 지연이의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시는 아버지, 항상 피곤해 보이시는 얼굴, 점점 말씀이 없어지시는 모습.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고 학교에서도 씩씩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김할머니를 통해서였어요. 할머니는 LA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작은 의류점을 하고 계셨는데 건강 문제로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의류 매장 경험이 있다는 걸 아신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제안을 하셨죠. 우리 가게를 한번 맡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니는 밤새 고민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는 데에는 목돈이 필요했죠.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월세도 기다려주시고 보증금도 나눠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옷가게를 하게 됐어.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야. 아침에는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실 거고 학교가 끝나면 종일 가게에서 지내야 할 텐데. 우리 지연이 괜찮겠니?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가게에서 책도 보고 숙제도 하면 돼요. 엄마도 도와드리고요. 가게 문을 연 첫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키셨어요. 한 분 한 분 손님을 정성껏 대하시고 좋은 옷을 저렴하게 구해오시려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어났죠. 어머니의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은 매일 밤 가게 매출을 정리하며 내일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죠. 뉴욕의 파슨스 같은 유명 패션 스쿨은 제게는 너무 먼 꿈이었어요. 대신 저는 주립대학교 패션 디자인과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 가게도 계속 도울 수 있고 부모님 댁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패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어요. 가게에서 과제를 하고 틈틈이 손님들의 옷을 골라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이 옷하고 저 옷하고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조언해드렸더니 손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당신 조언은 뭔가 달라요. 이런 걸 블로그에 써보는 건 어때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노트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죠. 어머니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스타일링 팁, 저렴하게 예쁘게 입는 방법, 체형별 옷 고르는 법. 제가 가게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한 벌의 옷으로 다양하게 스타일링해서 입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사진은 어머니 가게의 옷들을 활용했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필요했던 조언이네요. 당장 해봐야겠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글도 기대할게요. 블로그 독자들의 반응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전문 지식도 녹여내고 가게에서의 실전 경험도 담았죠. 평범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비싼 옷이 아니어도 충분히 멋지게 입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어머니 가게에서 배운 그 노하우들을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저 역시 뿌듯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있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아, 놀라지 마라. 엄마가 다쳤어. 지금 웨스트 긴급치료센터로 가는 중이야. 이리로 와주겠니?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달려간 치료센터에서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엄마가 혼자 가게를 지키시던 시간에 손님을 가장하고 강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보여드리려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갑자기 칼을 꺼내들었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대요. 어머니는 놀라서 피하려 했지만 남자가 휘두른 칼이 얼굴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비명소리에 이웃가게 주인이 뛰어오셨고 강도는 그 길로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봉합수술을 마치고 진료실에서 나오신 엄마는 저를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수업은 어쩌고 왔어? 저는 엄마를 껴안고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다 지나갔어. 엄만 괜찮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엄마에게 더 큰 위험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죠. 이 사건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없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일.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이상은 안 돼. 이젠 내가 부모님을 지켜드릴 차례야.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이 고생하시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당당히 이 사회에서 우리 가족의 자리를 지켜내고 싶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저의 블로그를 보고 제안해왔습니다. 요즘은 다들 유튜브를 본대. 너도 한번 해볼래? 저는 좋은 카메라도 촬영 장비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 목표를 향해 도전해보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패션 스타일리스트 제니입니다. 오늘은 10,000원으로 봄 코디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무료 편집 프로그램으로 밤새워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고 편집도 서툴렀죠. 하지만 제 진심은 전해진 것 같았어요.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구독자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댓글에도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대학생활과 가게 일을 병행하면서 유튜브 콘텐츠까지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더 큰 목표가 생겼죠. 단순한 패션 콘텐츠가 아닌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콘텐츠 기획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팁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니님 영상 보고 옷 입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힘이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한 진짜 현실적인 패션 이야기예요. 제 진심이 통했는지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저의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되던 날 첫 광고 수익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 가게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작게나마 제 힘으로 부모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점점 채널이 성장하면서 제 콘텐츠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류의 영향과 함께 K-뷰티가 사랑받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화장품들과 메이크업 방법을 소개했죠. 이 콘텐츠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식 화장법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제니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더 선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튜브는 꾸준히 성장해 구독자 10만 명을 모았고 제가 만든 K-뷰티 콘텐츠의 인기 역시 날이 갈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구독자 100만 명이 되던 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게 그만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제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에서 시청됩니다. 특히 한국 패션과 뷰티를 소개하는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한국인 이민자로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이제는 제가 가진 특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미디어에서는 저를 한국 패션 트렌드의 선두주자, 영향력 있는 한국인 패션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수식어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때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더 이상 밤낮으로 부모님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부모님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을 내려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이제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도착하는 메시지들.
특히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내주는 이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새로운 책임감을 느껴요. 2017년 포브스가 저를 톱 인플루언서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예전 옷가게가 떠올랐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저의 꿈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한 팬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니님의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패션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제니님만의 브랜드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여주던 제 스타일을 실제 옷으로 만들면 어떨까? 어머니의 가게에서 배운 경험, 패션을 공부하며 얻은 지식, 그리고 제가 느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꼭 한국어로 정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고민하다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던 우리 아가라는 말이요. 그 따뜻함과 정겨움이 떠올라 브랜드 이름을 아가로 정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험난했어요. 좋은 원단을 찾아 한국의 공장들을 돌아다녔고 의류 브랜드 운영을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죠.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무슨 브랜드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첫 컬렉션은 한복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원피스였어요. 한국의 색동을 모티브로 한 스트라이프, 한글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패턴, 사계절의 풍경을 담은 프린트,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추구했죠. 런칭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께 저의 브랜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아가는 한국어로 아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첫 컬렉션이 출시 1시간 만에 매진되었죠.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특히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찾았어요. 한국의 미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니. 얼마 전에는 뉴욕 패션위크에 참가했어요. 무대에 한복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들이 올라갔을 때 객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죠. 어린 시절 스케치북에 그렸던 꿈들은 이제 현실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맨해튼에 첫 매장을 열었어요. 매장 앞에는 매일 긴 줄이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단순히 옷을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옷에 담긴 의미가 궁금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복의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의 다른 문화도 소개해주세요. 이런 반응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패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음식, 전통, 거리, 일상. 그들의 관심은 끝이 없었죠. 어느덧 제 유튜브 구독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션 말고도 알려주고 싶었던 한국의 음식들을 직접 소개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제니의 코리안 레시피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김밥 만들기부터 시작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김밥이 다양한 야채가 들어가는 건강식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직접 만든 후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된장찌개와 비빔밥, 잔치국수 등을 소개했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멸치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만드는 법, 야채 고명을 써는 법까지 하나하나 유튜브를 통해 소개했죠. 아침 메뉴로 엄마가 자주 끓여주시던 계란국을 만들며 엄마와의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 맛있는 요리라니. 한식 메뉴는 다 건강해 보여요. 김치 담그기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한식에 대한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식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시청자들은 더 많은 것을 궁금해했어요. 서울은 어떤 도시인가요? 한국 여행 코스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기를 기획했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홍대의 젊음이 넘치는 거리, 늦은 밤까지 반짝이는 남산타워. 해외에서도 잘 알만한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부터 하나하나 영상에 담아보았죠. 서울에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도시도 보여주세요.
해외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저도 용기를 얻어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면 어머니의 고향인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하곤 했는데 문득 이런 일상적인 모습도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졌어요. 할머니 댁 마당에 모여 다 함께 송편 빚는 모습, 이모들과 함께 5일장 장 보러 가는 길, 할머니가 텃밭에서 따주시는 상추로 고기 싸먹기. 이런 소소한 일상도 외국 시청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다가간 듯 싶었습니다. 서울도 좋았지만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네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풍경이 너무 따뜻해요. 한국의 가족 문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곳곳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과 전주 한옥마을의 맛집,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닷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보물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며 저 역시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특별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저를 초청한다는 거였어요. 컨퍼런스의 주제는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중심, 코리아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단순히 패션 크리에이터를 넘어 이제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킴입니다. 청중석을 가득 메운 다양한 국적의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8살에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제 이름이 부끄러웠어요. 지연이라는 이름 대신 제니를 선택한 것도, 저의 까만 머리를 부끄러워한 것도 모두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다름이 바로 저의 특별함이었어요. 어머니의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된 패션의 꿈.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해준 가족들. 그리고 저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처음 브랜드를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말했죠. 너무 한국적인 건 안 팔릴 거야. 하지만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당당하게 보여주기로 했죠. 그리고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어요. 잠시 청중들의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문화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드라마, 음악, 음식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아름다움과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음식을 사랑하고 한국의 문화를 동경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빛나는 가치를 마침내 세상이 발견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니까요.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학교에서 숨죽여 울던 8살 소녀. 어머니의 가게에서 옷을 정리하던 10대. 첫 영상을 떨리는 마음으로 올리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청중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적의 청중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하버드에서 연설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자랑스럽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 차별과 편견 속에서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누구인지 부끄러워하지 마. 그 말씀대로 저는 당당하게 세상에 맞섰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에 더 이상 한계란 없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속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지구촌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